김석철 전문가와 함께하는 파워 시스템 시간입니다.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석철입니다. 네, 오늘도 차분한 그런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 장 초반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떤 점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여전히 시장의 전체적인 틀 자체는 모멘텀,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데 따른 제한적 등락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시장의 그림이 그래요. 종합주가 지수가 참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시세 흐름을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삼성전자가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IT 섹터 내에서도 보면은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이 오늘 강하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별로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것이지 어떤 IT 섹터가 주도를 한다, 자동차가 주도를 한다 그런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래소 쪽의 대형주의 흐름은요. 지금은 주도 업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만 이제 많이 빠지면 올라가고, 그다음 이제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계속해서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주목하셔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와서는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거래량이 2억 5천만 주대 거래량을 줄였고요. 오늘도 지금 보면은 거래량이 지금 현재 6천만 주 정도 되는데 이게 상당히 좀 거래량 수준이 좀 줄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거래가 줄어있다라는 얘기는 언제든지 지수의 흐름은 등락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 준 가운데에서 시세가 올라갈 때는 따라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저가를 기다리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반면에 코스닥의 흐름은 여전히 추세적인 흐름은 이어져 나가고 있죠. 코스닥의 경우는 이번에 그래요. 뭐냐면은 셀트리온 여파 때문에 급락 파동이 한번 들어왔다가 다시 시세를 회복시키면서 여전히 시장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코스닥 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경계해야 될 것은요. 최근에 한쪽 사이드 쪽에서는 신고가 행진이 돌파되는 종목들이 막 나타나면서 단기 투기적 과열권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전체 코스닥 시장의 투기적 과열권 흐름이 아니라 일부 제한된 종목 중심의 과열권 흐름이라는 거거든요. 그 흐름은 가급적이면 우리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고 제가 이제 아침에 말씀드리는 초기형 종목 중심의 대응에다가만 포인트를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 말씀해 주실 그 종목들 바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 관심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단기 관심주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TV가 사실 최근에 말씀드린 종목들의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제 AS를 해드리는 건데 쉬었다 가고 그런 흐름인데 오늘은 이제 아프리카 TV가 이제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원익 IPS, 나이스 DMB 같은 종목들은 조정, ICD, 사람인 HR, 그다음에 오텍, 태웅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는 자리고 오늘 이제 새롭게 또 사조 시푸드 같은 종목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코디에스 이 정도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별로 보면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지금 아프리카 TV가 좀 나가는 모습인데 최근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제 추세가 나가는 국면 속에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관점을 보자. 하나는 뭐냐면 바닥권 흐름 속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하나 보고 그다음에 그 바닥권 종목이 1차적으로는 대체적으로 300일 이동평균선까지 간다. 그다음에 300일 이동평균선상에서 추세가 지지가 되면은 다시 2차 랠리가 전개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TV가 이제 그런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300일선까지 왔다가 그죠? 300일 이동평균선상에서 한번 그 저항이 있었어요. 저항이 있었는데 그 저항선이 일단 이탈되지 않으니까 시세는 나간다라는 거거든요.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아침 우리 관심주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익 IPS 같은 종목이 이제 오늘은 약간 살짝 눌림목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종목의 흐름이 좋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쉬었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올라가지만은 과열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이 종목의 경우도 300일 이동평균선까지 왔다가 여기서 이제 추세가 살아나가니까 2차 랠리가 진행 중인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5일선 매매를 하는 종목들이 되겠죠. 그래서 원익 IPS 계속해서 시세 흐름 괜찮은 모습을 이어져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스 DMB 같은 종목이 최근에 이제 제가 지난 주중반 이후부터 말입니다. 나이스 DMB를 21선짜리에서는 잡아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21선짜리가 이제 3,000원 초반대가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저께는 좀 시세가 튀었는데 오늘은 보시면은요. 이 앞선 그 저항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일단 물량이 좀 소화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소화가 되면은요. 최근의 시세 흐름은요. 이렇게 정배열되어 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시세가 나갑니다. 그래서 나이스 DMB의 경우에도 지금 이 자리는 아직까지는 홀딩 내지는 저가 매수를 견지를 해야 될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ICD 같은 종목의 경우에도 흐름이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의 경우도 한 2주 정도 말씀을 드렸죠. 상대적으로 ICD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시세가 튀는 종목은 아니지만은
여러분께서 최근에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점진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ICD는 제가 뭐 이번 마디 속에서는 300일선까지는 결국은 이런 종목들은 간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300일선짜리가 지금 16,900원 정도가 되죠. 아직까지는 좀 갈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켜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사람인 HR. 그러니까 사람인 HR도 이 종목도 이제 우리가 2주 동안 계속 지금 보고 있는 종목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N자형 패턴, 아까 제가 이제 N자형 패턴을 말씀을 드렸는데 N자형 패턴이 여기서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시세가 더 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번 주 그래서 사실 월요일 날 한번 깊은 조정 파동이 나타났다가 지금 시세가 나가는 자리. 그래서 사람인 HR의 경우도 흐름이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텍 같은 종목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오텍의 경우도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일 이동평균선, 이 자리가 300일선짜리잖아요. 여기서 안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급등 파동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여러분께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부터 말씀드리기 시작한 종목이 태웅이죠. 태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은 300일선 돌파 이후에 이제 나가는 자리. 그러니까 태웅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제 이틀간에 이제 단기 급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정도까지는 약간 눌림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눌림목 흐름을 일정 정도는 겨냥을 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코디에스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도 보시면은 거래가 이 종목은 많지는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거래가 많지 않은 가운데서도 시세는 어때요?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지켜보실 종목이고 오늘 뭐 새롭게 또 이제 그 포착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사조 시푸드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경우도 좀 관심주권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세가 분출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네요. 자, 그러면 대형주들은 어떤가요? 장기 관심주, 중장기 관심주 살펴주시죠. 네, 대형주 보면은 이제 뭐 제일모직, 휠라코리아, LG화학, NC소프트, 삼성테크인 등이 되는데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근에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세가 그렇게 나가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추세 살아있다라는 얘기가 이 종목의 경우는 이제 21일 이동평균선 자리에서 지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1선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이제 그 관심주로 이제 보시면 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휠라코리아죠. 휠라코리아도 그동안에 이제 휠라코리아를 여러분한테 이제 이 종목도 한 2주 동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세가 최근에 21선까지 이제 눌림목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앞에 이제 제일모직도 21선이 안 깨졌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찬가지예요. 휠라코리아도 어제 그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2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21선짜리에서는 저가 매수를 해도 된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세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추세 매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일, 10일, 21선이 정배열되어 있는데 그 2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눌림 구간으로 본다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튼 힐라코리아 흐름도 괜찮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뭐 NC소프트의 경우도 오늘 5일선 눌림목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5일선이 안 깨지면은 계속해서 추세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5일선 추세가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홀딩 내지는 저가 매수는 유효하다. 그리고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LG화학도 지금 그 단기적으로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우상향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는 괜찮거든요. 오늘 이제 거래량 죽이면서 약간 눌림목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의 경우도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죠. 그 10일 이동평균선 24만 7천 원인데 고개 깨지기 전까지는 저가 매수와 홀딩 관점이 유효하다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그 이제 오늘 보면은요 삼성전기가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것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삼성테크인인데 삼성전기와 삼성테크인이 뭐가 다르냐? 삼성전기는요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종목이고요. 삼성테크인은 추세가 살아나가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기술적 반등을 노린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요 추세가 살아나가는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게 안정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삼성테크인의 흐름은 어제도 이제 눌림목 시에는 저가 매수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그 고점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선별적으로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김석철 전문가의 관심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는 큰 변화가 없고요. 지금 지수는 전반적으로 좀 관망세에 좀 짙은 그 상황이지만 종목별로는 많이 시세가 분출되는 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